일관된 회담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의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본 행사를 더욱 뜻깊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인류와 항구적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저녁 행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대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광복 70주년 기념 생태 환경과 항구적 평화 정착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서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행사를 위한 개회사를 전 한나라당 최고위원이시며 군우연회에 고문으로 계신 이강구 고문님 나오셔서 개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유엔 제5사무 한반도 설치위원회 상임 고문입니다. 오늘 광복 70주년 기념 생태환경과 항구적 평화 정책 포럼에 참여해 주신 각계 지도자 여러분, 통일에 대한 생각으로 항상 고민하고 좋은 말씀을 해주신 분들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통일의 과업은 우리 참 7천만 민족의 수건이 해야 할, 그것도 꼭 해야 할 우리의 과업입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정말로 지금까지 뒤에 숨어서 또 앞에 나와서 그리고 각 분야마다 쫓아다니면서 활동을 해온 분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뜻 있는 분들을 정말로 조직적으로 좀 모아가지고 새로운 통일 방안을 놓아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남북 당국자들의 회담이 아마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진짜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는 우리 온 국민이 정말로 앞장서서 일을 해야 하는 그 계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뜻이 있는 분들이 각 분야마다 뜻을 모아서 활동을 하고 또 아이디어를 또 정부의 건의를 하고 또 이북도 가고 또 때로는 김정일도 만나고 하는 이런 다양한 활동을 우리가 추진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는 오늘 우리 설치위원회 이런 조그마한 행사지만 이런 횃불을 드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바로 모습입니다. 오늘 좋은 의견들, 많은 여러분들의 그 뜻이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가지고 통일의 큰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한 말씀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DMZ 사회보전과 정부 정책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통일연구원 조원보입니다. 의미 있는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침 DMZ에서 남북한의 분쟁이 있었는데 이런 주제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10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말씀드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통일연구원의 DMZ 세계 생태평화원 사업단을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부 정책 협업을 많이 해왔고요. 그래서 이제 DMZ 문제는 사실 굉장히 휘발성이 강합니다. 왜 그러냐면 공원 문제만 하더라도 그 공원이 어디에 입지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괜히 뭐 말을 잘못했다가는 대단히 구설수에 휩싸일 수 있는 그런 주제인데요. DMZ 세계 생태평화공원은 DMZ에 대한 평화적인 이용에 대한 아이디어는 이 정부가 처음은 아닙니다. 그때 자연보전연맹이 이미 90년대 초반부터 얘기해 온 적이 있고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2007년에 정상회담 하실 때 당시 김정일 위원장에게 DMZ 평화적 이용을 제안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김정일 위원장은 거부한 건 아니고요. 아직은 시기상조다. 나중에 논의하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생태와 평화의 협력을 해가자는 게 이 박근혜 정권의 가장 기본적인 행진입니다. 그래서 거의 벌써 시간 5분을 썼는데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DMZ 세계 생태평화원은 기존의 협력하고는 달라요. 개성이나 금강산은 DMZ 그냥 통과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JSA 판문점 같은 경우는 원래는 그 안에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JS 안에도 가로막혀서 남북이 못 갑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초국경 협력은 예를 들면 적대국의 국경 협력은 그 국경선을 영원히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협력인데 DMZ는 통일이 되면 언젠가는 사라져야 할 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서도 일반적인 초국경 협력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DMZ 세계 생태평화공원은 불특정 다수의 남북한 주민과 외국인의 자유로운 복합적인 인적 접촉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는 점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에 남북한 간의 많은 생태평화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사실 거대 담론이었습니다. 근데 이 DMZ 세계 생태평화는 손으로 만질 수 있고 피부로 접촉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실체가 있는 평화협력 구상이라는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는 DMZ는 남북한의 백두산의 생태를 자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거대한 유라시아, 시베리아 생태축과 태평양 생태축을 동시에 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반도뿐만 아니라 대륙과 대양의 생태계를 단절하고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시베리아 호랑이하고 한국 호랑이는 DNA가 100%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평화센터라고 하는 협력 하드웨어를 설치함으로써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그렇기 때문에 이 창의적인 복합개념의 공원을 지금까지 볼 수가 없었다. 그리고 주요 컨셉은 뭐 복잡한 얘기입니다만은 에코파크, 생태, 피스파크, 평화, 그다음에 메모리얼 파크. 결국은 이것이 이제 전쟁과 갈등의 유산이기 때문에 어떤 기념과 성찰의, 그다음에 코리도어 파크. 이것은 한반도 남북한을 연결하는 통로가 되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통로가 되겠다. 락킹 파크는 라이브러리, 아카이브, 뮤지엄 세 개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도서관과 아카이브, 기록 보존소, 뮤지엄 이 세 가지 복합적인 새로운 개념인데요. 아직 세계적으로 만들어진 적은 없습니다. 개념만 나와 있는 건데 그런 형태를 진행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이 세계 평화, 생태 평화공을 통해서 남북한의 어떤 그 생태 한계 협력이 필요하겠다. 남북한의 생태축을 가로 세로를 연결한다. 그 다음에 남북 생태협력의 거점화가 가능하겠다. 또 남북한과 국제 생태협력, 남북한만 이것이 가능하겠다. 그 다음에 북한 산림은 뭐 잘 아시겠지만 대단히 한표에 있습니다. 한표에 있고 북한 산림은 단순히 생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생활입니다. 땔감부터 시작해서 일상생활이 거의 거기 모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산림복구에 대한 걱정이 될 필요가 있다. 이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번 더 해주세요. 너무 짧아요. 감사합니다. DMZ는 사실 실체가 있는 평화의 장이라는 말씀으로 좋은 주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 공동대표로 계신 이수만 회장님 나오셔서 UN 평화의 탑 현충시설 건립의 하나라는 주제로 저는 오늘 여러분께 나누어드린 누가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었는가의 이 책을 쓴 저자 이수만입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월남전에 3년간 싸우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는 국내 최초로 월남전 고엽제 환자들의 단체를 만들어서 25년 동안 고엽제 환자들을 돌보면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환자들을 돌보기, 거기에 대한 이 타당성, 또 구체적인 계획안 또한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저에게 주어진 시간, 쪽지 때문에 이게 생략해야 되는데 한정돼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못하고 제가 드린 좀 두꺼운 책, 이 책 134페이지에 보면은 UN 평화의 담이 현충시설을 이렇게 꾸미겠습니다. 꾸며준다라는 난이 있습니다. 여기 이 책 134페이지에 여러분께서 돌아가셔서 그 페이지를 한번 참고해 보시고 또 앞으로 우리 조 박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여기에 대한 계획안, 전문가들 모시고 여기에 대한 계획안을 충실하게 입안하고 선언하고 입법을 해가지고 이것을 성취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 말씀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올해 피를 흘린 분들의 눈물을 이제 UN 평화의 탑과 현충시설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군의 사회환경위원장으로 수고하고 계신 이수인 박사님 나오셔서 국제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한반도 평화정책 방안이라는 주제로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고려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본회의의 사회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이수인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국제사회 네트워크를 이용한 한반도 평화정책입니다. 오늘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의 경제교류형 운영이 굉장히 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 3국을 자유무역협정을 통해서 지역 경제를 통합을 한다면 유럽연합과 미국에 이어서 세계 4위의 경제 규모를 자랑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 3국 간의 경제교류 협력이 굉장히 긴밀하고 또 크고 인적 교류도 활발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북아는 이제 정치 군사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안정, 물론 이러한 불안정의 이제 중심에는 남북한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남북한 문제는 또 남북한 문제만 따로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를 둘러싼 중국과 미국의 대립, 그리고 또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대립, 아시아 패권을 둘러싼 중국과 또 일본의 대립, 이런 것들이 이 한반도 문제, 더 나아가서 동북아의 안정, 평화와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이 동북아 관계, 동아시아 관계가 중요한데요. 이 동아시아의 평화, 그리고 이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는 그 기반으로서 그 동아시아의 문화 공동체라든지, 더 나아가서 동아시아 영내 국가 간의 경제와 문화의 협력, 그리고 이제 어떤 문화적인 긴밀성, 이런 것들이 이제 증대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모두 알다시피 동북아 국가 간의 이 경쟁과 사실 정치군사적인 어떤 경쟁, 긴장이 있기 때문에 국가 간 긴밀한 제도화가 당장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간의 어떤 평화 정책을 위한 당장의 제도화가 어렵더라도, 그 첫 번째로는 그 다양한 문화단체나 집단, 개인들 간의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한류로 표현되는 이 대중문화 산업이나 대중문화 주체들 간의 교류가 협력의 확대는 동북아시아, 더 나아가서 이 아태 지역의 한국인의 가치와 한국인의 감수성을 전파하고 알리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죠. 그런데 이 한류를 우리가 무조건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적이나 한국의 제국주의적인 그런 패권의 수단으로만 생각해서는 오히려 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한류의 전파와 더불어서 중국이나 일본에서 발생했던 현국 한류 지역을 생각하시면 뭔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단체나 이 집단 개인들 간의 민간 교류를 상호의 주의가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국제적인 네트워크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평화를 추구하는 시민사회 단체들 간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인터넷의 발달이 굉장히 발달해서 이 국경을 넘는 시민사회 단체들 간의 네트워크나 연대가 일상화될 수 있고, 또 그들 간의 어떤 국제적인 연대라고 하는 것도 이제 현실화되고 그것이 큰 파워를 가질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이 국가 간 수준의 네트워크가 문제에 봉착했을 경우 이러한 비정부 기구, 시민사회 단체들 간의 국제적인 네트워크가 각 국가의 국가 간 문제가 생겼을 때 각 국가 단위의 네트워크를 재개하고 국가도를 마련하도록 이 압력국가들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또한 어떤 국제적인 평화를 지향하는 그런 국제적인 어떤 파워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이것들 외에도 더 다양한 다층적 네트워크들이 필요하고, 이제 그것을 이루어 나가면 단지 국가 단위에서의 어떤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는 것보다 이 한반도에서 평화를 정착하는데 이제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 한반도 평화 정책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수고하셨습니다. 국제사회 분열을 통한 한반도 평화 정책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입니다. 전 교육부장관이시며 본회의에 후보로 계신 윤영민 부모님께서 세계 평화를 위한 서번트 리더십 부양 정책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비록 아주 작고 이런 자리지만 우리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또 우리 고역제라든지 국가를 위해서 애쓰는 분들을 위해서 걱정하는 이런 모임을 국회에서 갖고 있는 것은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한테 주어진 제목이 세계 평화, 이런 아주 엄청난 제목인데 세계 평화, 그리고 서번트 리더십, 그리고 어떤 정책 방안이 있을까 이렇게 저한테 제목을 주셨는데 저는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럽의 오늘날의 평화가 저렇게 가능한 것은 EU라고 하는 하나의 그런 국가 간의 네트워크가 있고 또 EU라는 조직 안에서 여러 가지 시민 단체, 전문가 단체 네트워크가 공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럽의 평화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EU라고 하는 게 생긴 지 얼마 안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서구 유럽은 대단히 안정된 상태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이수인 박사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유럽이라는 이 활과산 같은 이 땅덩어리 위에 EU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국가 간의 전문가 또 시민 네트워크가 다 형성이 되어 있어서 유럽의 평화가 그러면서 독재 리더십, 이거는 서번트 리더십으로 대치되어야 합니다. 자격중심주의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으로 대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UN 제5사무국이 대한민국에 설치돼서 전 세계 서번트 리더십을 확산시키고 서번트 리더십을 확산시킴으로써 세계 평화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장로의 안전공사 같은 것들을 이 제5사무국 운충준비해서 양성으로 키워내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항모의 작은 빛이 유럽을 비춘 것처럼 미래가 있는 세계 평화는 서번트 리더십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발표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세미나는 세미나 내용은 정부 정책 자료 및 본회가 인접한 전문가 자료와 함께 편집되어서 UN 193개 가입국의 민간 기구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본 행사의 1부 세미나를 모두 마치고 2부 순서는 운영 방향에 대해서 본회의 생명준ung 위원장이신 오윤열 위원장님의 진행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저는 이 본회의의 대외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신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UN 제5사무국 한반도 설치 운영 방안에 대해서 사회를 맡은 본회 생명존중위원장 오인열입니다. 먼저 본회 김건호 공동대표님께서 UN 5사무국 한반도 설치 운영 방안에 대해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본 행사를 위해서 장소를 잡아주신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나경원 의원실에 감사를 드리며 또 본회에 상임고문이신 이강두 전 한나라당 최고위원님과 또 문용님 전 교육부 장관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모양으로 참여를 해주셨는데 또 소개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께 이 시간 오늘 본 행사를 같이 참여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신 덕분에 감사를 드리는 차원에서 박수를 지향합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문지의 뒷면에 보면 아주 작은 글씨로 표시를 했습니다. 2015년 이전 거는 생략을 하고요. 2015년
1월 2일 날 미국 유엔 본부를 방문을 하여서 유엔의 현재 하는 일과 장래 과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3월 19일 날 유엔 중국의 연합국 연맹 저탄소 보존회를 방문을 해서 이도진석과 왕딩 회장 두 분에게 서먼트리더 훈장을 수여를 하고,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도발할 경우에 어떤 입장을 중국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저희 측의 질문이 있었을 때에 그때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주시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왔고, 중국 정부 내에 이렇게 통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의 얘기를 해드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4월 7일 날 바로 이 자리에서 가칭 유엔 535 유치 국민연합 선포식을 거행을 바로 이 자리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청에서 6월 1일 날 국가와 경기도의 입장을 듣고 저희가 돌아오면서 앞으로 어떤 방향을 잡아서 이 일을 진행해야 될까를 생각하고 서로 논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25일 날 지금 공동대표이신 이수만 회장님과 함께 DMZ 현장을 방문하고 축사하면서 우리의 방향과 또 생태환경에 대한 도움을 어느 방법으로 어떤 방향으로 하면 되는지에 대한 논의와 연구를 하고 진행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6월 27일 날 대전에서 단체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경과보고를 한번 하였고요. 그리고 7월 1일 날 구체적으로 본 행사들을 위해서 서대문 사무처를 계약을 하고 이제 이소만 공동회장님과 함께 실무진들을 구성을 해서 그곳에서 업무를 보고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30일 날은 미군 부대 이전과 생태 환경에 대한 계획이나 어떤 입장이 있는지 설명을 듣고 저희가 돌아왔고, 그리고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생태 환경과 항구적 평화 정착 포럼이라는 행사를 마련하고 오늘 진행하고 있음을 보여드립니다. 향후 운영에 대해서는 작은 글씨로 기록했는데요. 뉴욕 ISE제들을 통해서 193개국 민간기구 유도를 해나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서먼트 리더 국제 장학생들을 선발을 해서 후원함으로 전 세계에서 한반도 평화 정책을 구현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리더들을 양성을 해나가는데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정기적인 세미나를 통해서 이론적인 당위성을 확대해내가고, 그리고 비영리 기관들과의 연대를 통해서 범국민운동을 진행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단체를 국내에서는 재단이나 사단을 만들 수가 없다고 하는 답변을 듣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법인의 행정적인 도움을 받아서 국내에서 사업자 등록을 재단법인 유엔 제539 한반도 설치위원회라고 하는 명칭으로 구역원으로 취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8월 말 이전에 되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면 부탁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운영 방안에 대해서 김건호 공동대표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을 위하여 유엔 535국 한반도 설치되는 것을 지지하는 참여단체 및 서명한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접수 순서대로 호명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유엔 제535 고양시 유치운동본부 대표 발자 이종철님, 대한민국 통일 관련 단체 총연합회 회장 이권찬님, 월남 참전 전후회 회장 이수만님, 태평양 전쟁 피해자 유족연합회 회장 남구현님, 한국송시문학회 이사장 이준영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석봉 기념사업회장 한기창님, 금강산 황금화백 대촬영하시고요. 대한민국의 준영의 기념 촬영 후 바로 옆 식당에 점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가실 때 입구에서 식권을 받아가지고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생태환경과 항구적 평화 정착 포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찍을 거야? 하나 찍을게.
네, 오늘 저희들에게 생수를 제공해 주신 코리아 워터스 대표 전진철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은 UN페이 주기실